한 중국 여성이 울면서 공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중국 남성도 텅 비어버린 공장에서 울고 있습니다. 加班也就是平常加班有40个小时的话，40个小时乘以每小时32.75就是1300。 중국의 경제 환경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말이 아니며 현실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 국제 역학관계의 변화 속에서 그 시작은 공장들이었습니다. 해외 원청사들의 주문에 크게 의존하는 몇몇 공장들, 특히 미국의 공장들을 원청으로 둔 중국의 하청 기업들은 상당한 수의 주문을 잃으며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이 심각한 공경에 빠졌고 일부 기업들은 심지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광범위한 경제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发现这边有个大厂，叫新安电器的，这个厂倒闭了。看这厂还是挺大的，好几栋厂房啊。这是新安电器的招聘处，现在已经不招工了，因为已经倒闭了嘛。这个厂有点偏僻啊，感觉，但是现在还是有少量人在这里，应该要处理一些后事吧。 중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중국 도시가 5개 등급으로 나뉘어 관리가 된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쉽게 말해 경제 상황이 좋고 생활 환경이 좋은 도시들을 일선 도시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천전 단 4곳뿐입니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도시는 사실상 수많은 기업이 들어와 있는 곳으로 경제 상황이 좋은 곳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상하이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웠던 광저우와 선전. 하지만 이곳들이 무너지면서 현재 중국의 경제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 남성은 중국의 일선 도시 중 하나인 선전에서 대규모 의류 공장을 운영하던 대표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생산 발주를 인도로 돌리면서 공장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떠나간 공장 내에서 울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광저우에서만 약 1,800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중에서는 수십 년 동안 운영되어 온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서 만들던 공장이었습니다. 또한 반간첩법 등 중국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면서 해외 주문량이 급감하고 많은 해외 기업들이 인도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을 잃은 중국인들이 미국에 불법 이민을 하거나 가까운 한국으로 건너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은 한국과 비교해서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最近有很多人问我在那个富士康厂里面一个月工资有多少，然后我就说4000多，然后大家都不相信，怎么可能只有4000多？然后今天我就来算一下，富士康一个月工资到底有多少？我们正式工的底薪就是2800，然后我们底薪就是2050，加班也就是平常加班有40个小时的话，40个小时乘以每小时32.75就是1300，这就是我们每个月正常的工资5100。我们高工价了，然后工资也是非常的低，所以还是大家想进厂的还是不要进厂的好。 해외로 나가지 못한 중국인들은 그나마 공장에서 일해야 돈을 벌 수가 있다 보니 공장에서 구인 공고를 내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되는 속도보다 공장이 망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 실업자가 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10년 전 전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웠던 중국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으니 당연히 지출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수많은 자영업자에게도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你们看，现在那个后面的那些门店倒闭了一半了哈。以前博云厂最辉煌的时候，员工最多的时候啊，这个地方是人山人海的，是吧？现在的这些做生意的门店已经有一半都关门了。但是啊，这个地方呀，人都没有多少人，没什么人来转让了，也没有什么人来出租，因为很多在做实体的呀。 也赚不到什么钱，交下房子来都是给房东打工，都赚不到钱啊！这个工厂没有打工的养活了。你看现在这条路上都没有多少人啊，还有这些开门面的也生意也不怎么好，都是硬撑硬撑。今年真的是打工人挣不到钱，你做生意的，你跟我说啊，打工没前途。现在里面看到很多那些建筑垃圾，好多工人都在那里拆，怪不得刚才吃饭的时候没有看到多仓厂的员工。
以前的话最少有几万人，现在估计已经是没多少人了。这边也是人很少啊，所以这边的店铺啊，好多生意都做不下去了。对面那栋楼也是啊，1楼现在店铺全都搬走了。现在是下午吃饭时间了，但是现在夺枪厂那边的员工啊，还没有看到出来吃饭呢。 중국인들은 현재 이러한 중국 상황에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을까요? 많은 공장이 베트남과 인도로 갔는데 그곳의 노동력은 우리보다 저렴합니다.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현실은 많은 공장이 바쁘고 일거리가 넘쳐서 바쁩니다. 솔직히 말하면 외국 기업이 더 성실하고 대부분의 부도덕한 기업은 국내 기업이다. 왜 그렇게 많은 공장이 중국에서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했는지 아시나요? 많은 공장이 동남아로 이전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임금은 낮지만 효율성은 중국이 훨씬 좋아서 결국에는 많은 기업이 중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태국 같은 곳으로 이전하는 공장들은 결국엔 태국의 공장이 중국의 공장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려고 해도 공장을 지을 땅이 없을 것이다. 상하이의 거의 모든 외국 기업이 본국으로 자본을 회수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기업들이 서서히 1선 도시를 떠나 2선, 3선 도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인들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다. 광동에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추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당시에는 많은 사내, 커플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다시는 공장을 운영하고 싶지 않다. 3년 동안 빚이 늘어나니 더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너무 힘들다. 현재 중국에서 외국인들의 투자 지원받는 기업들의 철수와 공장 폐쇄의 물결이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한 시사평론가는 외국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이 점차 중국을 떠나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확실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의 중국 이탈은 중국의 발전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현재 서방 세계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더는 중국에 광범위하게 투자하고 기술을 제공하며 공장을 설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가 그동안 쉽게 볼 수 있었던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문구 대신 다른 나라가 적혀있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